지문이나 문제에는 그래프가 없지만 평행 추세 가정 같은 표현을 보면서 2번과 같은 그래프를 어렴풋하게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사실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래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문이 묘사하는 구체적인 그래프를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며 설명드릴 텐데 이 해설 강의가 유익했다면 그래프 개념원 특강도 꼭 한번 들어보길 추천드려요. 수능, 피셋, 리트에 나온 모든 그래프를 2시간 동안 총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교재도 PDF로 다 무료 제공되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지문 읽어볼게요.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자,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가능색에 A 하지 않았더라면 B 했을 것이다. 그 반사실적 조건문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반사실적 결과, 이거는 관측할 수가 없죠? 이걸 관측 못하면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사건 효과를 평가할 수가 없죠? 네, 문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이게 사건 후의 결과에 탁 대응이 되죠? 그리고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 이게 가상의 결과에 대응이 되죠. 관측할 수 없던 거를 관측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사건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자, 이 사건 효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반사실적 결과는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을 경험한 시행 집단과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비교 집단, 이 관측 가능하죠? 이 둘의 결과의 차이를 사건 효과로 본다. 그리고 이 사건 효과를 이 사건 효과라고 추정하는 거죠.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이 같도록, 여기서 일치하도록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무작위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무작위로 배정을 하면은 개별 표본들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상쇄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시작점 평균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상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뒤에 현실적인 게 나올 거예요.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 이상적인 실험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또 뭔가 문제 상황이 나왔죠? 뒤에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행 집단이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 즉 요만큼을 사건 효과라고 본다는 거죠. 이는 이런 이중차분법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의 근거에 사건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반사실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같을 것이다. 둘이 평행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가정, 평행 추세 가정에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앞에 있었던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한 거죠. 사건 전에 이 상태가 서로 달라도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더라.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스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을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기가 아니라 물이다. Y축을 사망률이라고 하면 수원을 바꾸지 않은 주민들의 사망률은 올라갔는데 수원을 바꾼 주민들의 사망률은 뚝 떨어졌다. 이런 게 나왔겠죠? 그래서 평행추세 가정이 성립한다고 보면 사건 효과는 요만큼이 되죠.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중차분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지금 뭔가 쓸데없는 문장이 하나 탁 들어갔죠? 문제화하려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 전기추이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평행추세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비교 집단보다 시행 집단의 반사실적 결과가 낮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 효과는 요만큼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차분법을 통해 평가한 사건 효과는 더 작게 나와요. 반대로 비교 집단보다 시행 집단의 반사실적 결과가 더 높다면 실제 효과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중차분법에 의한 효과는 더 크게 평가되죠.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자, 예컨대 방금 살펴본 두 가지 경우 중에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문제를 보면서 바로 판단해 볼게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보다 당연히 작을 거예요. 사양 산업 노동자 비중이 크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고용률 증가가 더 낮겠죠. 그래서 작을 것이고,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의 반사실적 결과는 더 낮습니다. 이게 지금 기억의 상황이죠.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요만큼이죠?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시행 집단의 반사실적 결과와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사건 효과를 평가하면, 즉 실제 이 사건 효과와 비교하면 기억이 실제보다 더 작게 나올 것이다. 실제 효과보다 더 작을 것이다. 지금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는 이 실제 효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작게 측정되더라.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사고를 밟아 나가다 보면 충분히 또 풀만한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더라도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건 이전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세가 쭉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과정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시기에 민감한 것들은 이전의 추세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행 집단의 반사실적 결과가 이전과 다를 수가 있다고요. 자, 끝으로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됐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이중차분법을 얻은 사건 효과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2를 통해 얻은 사건 효과가 같다면 시행 집단의 반사실적 결과도 이렇게 다 평행이겠구나, 평행 추세 과정을 만족하겠구나 하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시행 집단과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이 시행 집단의 반사실적인 결과와 유사하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하여튼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더라. 자, 이 지문 잠깐 정리해보자면 결국 사건 효과라는 것은 실제 결과와 반사실적 결과의 차이이다. 근데 반사실적 결과가 관측이 안 되니까 비교 집단을 넣어서 비교 집단의 결과와 시행 집단의 결과 차이를 사건 효과로 본다. 그런데 이 시작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평행 추세 과정을 통해 시행 집단의 결과에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뺀 이 부분을 사건 효과로 보더라. 이게 지문의 끝입니다. 그래프로 생각하니까 엄청 간단하죠? 자, 14번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아니죠. 지금 1번은 사건 효과가 요거라는 건데 사건 효과는 요거였어요. 시행 집단의 전후 변화가 아니라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 결과의 차이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인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 그랬어요. 그 말은 실험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2번도 적절하고요. 3번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당연하죠. 그래야 그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반사실적인 결과, 이성과 비교 집단이 평행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말. 4번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이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사건 전에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중차분법이었어요. 이 문제 해결 구조에서 이중차분법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4번은 당연한 겁니다. 자, 5번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자, 제일 황당한 풀이는 동일 지역 주민이라 그랬으니까 공기의 차이는 없겠지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5번 선지는 실제로 공기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스노의 인식에서 공기의 차이가 있다고 봤을 것이냐 없다고 봤을 것이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제가 귀류법을 사용해 볼게요.
귀류법은 not A를 가정했을 때 뭔가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이를 토대로 A가 참이구나 라고 추론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5번을 거짓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즉 스노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온이 바뀐 주민들과 수온이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이가 있었어. 그랬다면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중차분법은 결국 사건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건데 효과는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죠. 만약에 공기의 차이가 있다면 수온의 차이와 공기의 차이가 그 사건 덩어리가 됩니다. 만약에 스노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되고요. 이 5번 헷갈렸던 학생들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만났을 때 이 귀류법을 꼭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귀류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국어 검산법이기도 해요. 자, 끝으로 16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래는 S국가의 피주와 그에 인접한 큐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년 동안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피주는 4월에 최저임금을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큐주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어. 이때 피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 최저임금을 주다가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5달러 이상으로 올랐겠죠? 이때 피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 요게 사건이죠? 이것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자, 이 사건을 경험한 시행 집단은 피주의 저임금 식당입니다. 시행 집단. 반면에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피주의 고임금 식당, 큐주의 식당은 비교 집단이고요. 자,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 피주의 저임금 식당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1.3명이다. 2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당연한 이야기죠. 3번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으로 택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1.3 빼기 마이너스 2.1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이다. 적절합니다. 4번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표에 있는 것보다 시행 집단 피주 저임금 식당의 작년 1991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꼭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이 보장되는 게 아니었고 특히 지금 나와 있는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더라. 정답 4번. 5번은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하든 피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가정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당연한 거죠? 비교 집단 1이든 비교 집단 2든 이 시기에 전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 나왔다면 피주 저임금 식당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그때에 마이너스 2.1이지 않았을까? 이런 평행 추세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